자, 홍진호 관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홍진호 파 해쳐야 된다고 붕괴하는 분들 많지만요, 그러는 분들부터 시간이 지나면 또 흘러가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고요, 관심이 떨어집니다. 지금 기순병 이 피격 사건, JSA 사건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 홍진호처럼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참 편리한 나라예요. 홍진호 사건 그렇게 떠들더니만 지금 시간이 흘러가니 언론 기사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고요. 자, JSA 기승병 사건, 다음날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지진으로 그냥 학력고사 일주일 미룬다 하면서 온 언론은 전부 지진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진 나서 사람 한 명 죽지도 않았고요. 피해 좀 있지만은, 앞으로 위험성이 있지만은 그 맥락과 크기에 맞춰서 보도를 해야지, 온 신문의 면이나 방송 기사가 지진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 언론들이 완전히 하이에나 떼처럼 한 군데로 몰려다니면서요, 정말로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쪽으로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단순하고 국민들 정서가 이 라면 양은 냄비 마냥 끓었다가 식어버리니까 그걸 정치인이 알고 이 정권이 알고 그렇게 쉽게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말로는 큰 소리를 칩니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진보다 더한 게 안보 불안이라며, 홍진호가 북한에 억류된 일주일간 무슨 일을 했는지, 송환돼 20일이 지났는데 그 내막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 홍진호가 간첩선인지 기획된 것인지 의심하는 관련 보도가 안 되어 있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홍진호 남테라 선장, 드디어 이제 이름이 나왔네요. 남테라 선장의 말 바꾸기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치정보 장치가 고장나 월북했다고 했다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북한인지 모르고 물결 따라 갔다 했다가 해상에서 북한 어민을 만나 옥신각신 싸웠다더니 고기가 안 잡혀서 갔다고 한다 라며 비판을 했고, 말 바꾸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일주일간 북한군 조사를 하루 3시간씩 받았는데도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국가안보가 무너지는 실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급 특검 비밀 10년 전의 것도 꺼내서 국민의 불안감을 주면서 홍진호 관련해서는 상급 비밀을 열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홍진호 선원 10명과 선장을 모시고 북한에 있었던 사연과 행방을 청문회하는 심정으로 파헤칠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랬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잘 이야기했다고 봅니다만은 홍진호를 간첩선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놓고 가다가는요, 또 포인트를 놓칩니다. 국회에서 선장 선원을 불러가 물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물어서 홍진호에 관련되는 의문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거나 또 정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는 부분을 실패하고요,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들만 듣고 물으면서 아니라 하면 끝나는 투로 무능을 보였습니다. 정말 저렇게 무능한 인간들이 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자, 홍진호와 관련해서요, 정말로 물어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이 몰랐다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10월 22일 날 아침에 8시에 해경이 청와대하고 다 보고했다가 8시 반에 선주가 통화됐다, 잘 있다더라, 그리고 무슨 통화장치가 고장나서 연락 못 했다더라 하니까, 자, 그때 보고를 더 이상 위로하지 않고 덮었다는 건 이해합시다. 자, 정의용도 24일 날 보고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북한 보도 이후에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4일 날 저녁 때쯤 이미 해경의 보고서에 보면 22일 날 선주 말 듣고 믿었는데 24일까지 지금 이 배가 연락도 안 오고 행방불명이라서 어떤 시도를 해봤겠지요. 자, 어로통신정보국에도 연락 와나. 그럼 선장 보고 전화해봐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선장 전화 안 된다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웃 국가나 군이나 다 이렇게 연락해서 지금 수색해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22일부터 24일까지 이틀 연락 안 됐으니 25일부터는 이틀 찾았어요. 25, 26. 그런데 이 25, 26 이틀간 찾는 것이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초반에 저한테 포항 MBC에서 보고했는데 네가 못 봐놓고 못 봤다 하냐고 한 놈들, 제가 놈들이라 그럽니다. 놈들, 포항 MBC에서 보도한 자료 저한테 제시하기 바랍니다. 문꿀 옷소리에 아마 이 댓글팀들 같은데 포항 MBC에서 홍진호가 침몰이나 표류하고 있거나 난파된 걸로 보인다고 열심히 수색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보세요. 내일까지 안 보내면 허위 사실을 저한테 알리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6일 날에는 이틀 찾아도 안 되니까 적어도 22일 날 통화됐다라고 하다가 26일 날까지 나흘 동안 그 추운 이 북동해 바다에서 배가 안 보이니 이 사람 죽었지요. 그러니 해수부는 이 수습 대책반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수습 대책반이 뭐겠어요? 이제 배가 침몰한 것 같아. 이거 보상도 하고 배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논의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가족들한테도 연락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은 그때 또 뭐 했냐? 왜 안 따졌냐? 전부 가족이 아프거나 전부 가족이 남편이 부끄러워하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 홍진호는요. 제가 KBS나 EBS의 보고잡이 다큐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다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얼굴 드러내고 떳떳한 사람들이었는데 홍진호만 전부 부끄러운 사람들만 있었어요. 마스크 쓸 만큼. 그리고 가족도 없어요 다. 희한한 홍진호네요. 대한민국의 막장 인생들만 홍진호 탔습니까? 저보고 말 함부로 한다고요? 지금 홍진호 선원이나 선장이나 선주나 그걸 감추는 정권이요. 이 정도 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해수부한테 사고 수습 대책반을 만들어서 뭘 논의하려고 했냐. 너네들은 죽었다고 본 거 아니냐고 왜 묻지도 못합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권은 뭐 했냐. 적어도 10명이 탄 배가 죽었다라고 할 걸 준비할 때쯤 되면 청와대 재난상황실 탑백에 올라갔을 거고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했을 건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이쯤 열심히 찾을 24일 밤부터 이제 25일쯤부터는 아침부터는 언론에 배가 없어져서 찾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가는 게 상식인데 이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어떻게 한 줄도 안 나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등에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잘못한 게 많아서 나갔을 때 이 정권이 사고 대처를 잘못해서 사람이 10명이 죽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세월호 때 하도 박근혜 정권에다가 무능한 정권이고 감추는 정권이고 이렇다고 비판을 해놓고 5분 단위로 밝히라 해놓고 이 정권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사람 10명이 죽었는데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겠죠. 그거를 어떻게 언론 보도시키냐. 이거 나중에 죽었다 하더라도 조용히 좀 수습하고 조용히 끝내도록 좀 보도 통제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보자면 납북된 줄 알았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모종의 실마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북한이 극적으로 석방을 하거나 또 석방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도 통제를 하고 입을 다 좀 막아라. 아니면 세 번째는 진짜 저는 신빙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은 특수 활동을
하러 갔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어. 군이나 대북 무슨 접촉과 관련되는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보도를 통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말 돌대가리냐 또 한 번 묻고 싶어요. 북한이 잡은 보고를 냉동을 해주고 또 돌아갈 때는 그걸 포장까지 해서 담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5톤의 보고를 잡았다는데 여기서요. 이 때도 아닌데 그 시기는 대하태 의장의 보고가 안 잡히고 10월 중순에는 철이 일러서 보고는 제주도 인근에서 잡히다가 위로 이제 독도까지 따라갔다가 이제 한겨울에 대하태 의장에 가는 이런 형태로 보고잡이 조업이 이루어진다는데 몇 마리야 그래도 잡히겠지요. 한여름철에도 보고 잡히기는 하지요. 연근해에서. 그런데 3.5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보고대가 줄줄이 던지는 준하게 예? 물고 올라와야 3.5톤이 될 건데 보고 한 마리가 기껏해야 몇백 그램일 건데 그게 3.5톤이 되려 하면 얼마나 많이 잡혀야 되겠어요. 보고 한 마리가 500g이라고 하면 7,000마리가 잡혀야 되고 보고 한 마리가 1kg라고 하면 3,500마리가 잡혀야 3.5톤이 됩니다. 자, 낚시가 한 7, 8천 개, 2만 개 미만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3,500마리나 7,000마리가 잡히려 하면 낚시 두세 개마다 보고 한 마리씩 올라와야 되는데 보고잡이를 해본 사람은 17일, 18일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19일 날 북한 해역으로 옮겼는데 150개의 어구 중에서 그 어구라는 거는 이렇게 통중에서 이 낚시 바늘이 150개쯤 달려있는 한 개에 이걸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0개가 절단이 되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북한 배에 가서 야이 도둑놈아 너네들이 갖고 갔냐 이랬겠죠.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왜냐면 이 보고잡이 배에서 이거 잊어먹으면 그냥 돌아옵디다. 포기하고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19일 날 잃어버렸어요. 18일까지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일 날 울릉도까지 가서 울릉도 저동항을 났습니다. 17일 날 보고가 한 마리밖에 안 잡혔어요. 한일 중간 수역 대하태 의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18일부터는 북동쪽으로 이렇게 한일 중간 수역의 끝단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북한 쪽 해역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보고가 북한 쪽으로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될 만큼 레이더에 포착될 만큼 어군 탐지는 수중 레이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저는 의문인데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92km를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이 바다 쪽에 남북 경계선에서 92km를 올라갔으면 전번에 미국 비행기 B-1B가 올라간 것만큼 올라간 거예요. 원산 앞바다까지 간 거예요. 원산의 먼 앞바다까지 간 거예요.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는 아무리 보고에 눈이 멀어도 92km까지 올라가. 갔다 가다가 무슨 북한에 낮은 선문까지 갈 뻔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그래서 18일 오전 5시부터 북한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19일 오후에 홍진호가 어구 150통 중에서 50톤 가량이 절단된 걸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북한 어선에 2, 3m까지 접근해서 항의를 하고 20일 날 오후 10시 반에 수협에 마지막 보고를 하고 21일 0시 30분에 납포가 됐어요. 그러면 홍진호가 보고를 잡을 타이밍은
19, 20일 딱 이틀인데 19일 날 오후에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어구에. 그리고 그러면 20일 날 19일 날 어구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20일 날 3분의 1이 없는데 3.5톤을 잡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11월 4일 날 홍진호 배 위에 올라간 월간조선 기자는 베트남 선원 3명이 기관장, 한국인 기관장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늘에 끼어 있는 썩은 꽁치 미끼를 떼어내더라는 거예요. 떼어내어서 모아가 바다에 버리는 작업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북한한테 잡힐 때 이제 바다에 던지려고 끼워 놓은 이 미끼들을 던지기도 전에 잡힌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구 3분의 1은 19일 날 이미 절단이 되어서 없어져서 그럼 3분의 2만 남았습니다. 3분의 2 중에서 끼어진 게 많아요. 그러면 뭔 낚시를 가지고 3.5톤을 잡았느냐? 제가 다큐를 하나 보니까 보거잡이 2.7톤을 잡았는데 배 밑에 처음에는 박스채로 넣다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통로에다가 썰어 갖고 부어 놓고는 그 위에 얼음 부어 놓고 방어진 항구로 와 가지고 그냥 바닥에 다 부어 갖고 도매로 팝니다. 왜? 너무 많아서 작은 배에 보관이 안 되어서. 그러면 어구가 상당한 부분은 미끼가 끼어져 있고 또 상당한 부분은 날려버렸는데 불과 하루 만에 뭘 갖고 3.5톤을 잡았느냐는 거죠. 밤새도록 자지도 안 하고 이 낚시 몇 개를 가지고 계속 잡았어요. 지금 10월 20일께예요. 그 보고는 철이 일러도 안 잡히고 또 늦어도 안 잡히고 딱 11월 말부터 12월 1, 2까지 잡히고 3월만 되면 안 잡혀요. 2월 말부터도 안 잡혀요. 뭘 갖고 잡았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5톤을 북한이 냉동시켜 줘서 속초항으로 들어오다가 속초에서 후포로 옮길 때 그 냉동된 보고를 팔아야 되겠다. 후포항 경매장에 가서 그래서 그거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가 선적은 간포지만은 주로 후포가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거지에 3.5톤을 누가 샀을 거 아닙니까? 가면 경매로 팔잖아요. 뭐 이렇게 손가락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봅시다. 그날 밤에 10시 한 4, 50분에 속초에 와가 10시 4, 50분에 1시간 반 조사를 배 위에서 받고 선장과 선원들이 원해서 후포로 이동한 게 12시 자정이 넘어서 갔습니다. 그럼 속초에서 후포항까지 그 배로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후포항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시속 보통 보고잡이 배가요 20km 밖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200km 가려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가더라고요. 그러면 속초에서 후포까지도 상당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속초에서 후포까지 이동을 하면서 갔을 때, 네? 그 새벽에 경매가 언제 열립니까? 뭐 새벽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그 언제 그거를 팔고 민간 합동조사는 또 누가 받았습니까? 10명이 전원이 아마 우리 후포항에서 내리는 장면이 이 마스크 쓰고 다 배에서 내리는 장면이 있고 후포항에서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 내리면 그 앞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 해경 이렇게 이루어진 합동신문단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곧바로 후포에 있는 무슨 해경사무소나 이런 데 안에서나 또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언론을 차단하고 신문을 했을 건데
속초에서 후포로 가는데 보고 때문이라는 건 저는 핑계라고 봐요. 왜? 옮기는 이유, 집중이 된 속초를 피하려고 후포로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가서 바로 조사를 받았지 내려서 누구를 접촉하거나 입을 맞추게 했겠어요? 그럼 보고는 누가 꺼내서 누가 팔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보고를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은 것도 아니고 3.5톤이면 보고가 1억은 될 겁니다. 이 시기에. 보고가 별로 잡히지도 않는 시기에 3.5톤이면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럼 그 1억이 넘는 보고를 누가 샀단 말입니까? 그런데 북한에 가서 20일 날쯤 잡았을 건데 27일입니다. 일주일쯤 북한 갔다가 와서 묵은 보고를 북한에 잡혀갔다가 온 배에서 나온 보고를 찝찝해서 사겠습니까? 상품으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얼마에 누구한테 팔았는가 경매한 기록만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당 의원 같았으면 선장이 왔을 때 보고 3.5톤 당신들은 붙들려 가서 내리자마자 바로 격리대에서 조사를 한 이틀 받고 나가서 말 조심해야 될 것까지 다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 불려다녔어요? 해경에 불려다녔잖아요. 그죠? 지금 사법 처리하겠다고 빼르지 않습니까? 개심죄로. 그러면 누가 선주가 당신들은 조사받는 동안에 선주가 보고를 팔았냐? 선주는 조사 안 받았어요? 누가 드러내서 그 보고를 보통 선원이 다 드러내거든요. 3.5톤이면 그게 길이 많잖아요. 하역을 그 업한장에 공동 업한장에 경매장까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런데 업한장에서는 북한에 잡혀갔던 데서 놓은 보고를 독을 탔을까봐 안 그래도 보고가 독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고 조리는 전문 요리사가 하잖아요. 북한에서 온 보고를 예? 북한이 보고에다가 예? 알에다가 독이 아니라 보고 살에다가 독을 갖다가 뭐 테트로톡신인가 하는 보고 독이 아니고 청산가루를 주사를 놔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보고 3.5톤을 끓여 먹으면 아마 먹는 사람이 수천 명은 먹어야 될 건데 그 수천 명이 3.5톤을 먹고 다 청산가루로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 보고를 수협해서 팔 수 있었겠습니까? 보고가 어떻게 처분됐는가 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한간에는 24일 날 이후에 해경은 침몰이나 이런 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의혹에 대해서 답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고 3.5톤 어디 가서 누가 먹었냐? 그 북한에서 온 보고가 정상적으로 경매가 되어서 팔려나갔냐? 그렇게 팔려나가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되죠. 북한 갔다 온 보고 그 선장과 선원들도 배 안에서 검역을 받았다 안 했습니까? 북한 갔다가 왔으니. 그러면 북한에서 포장까지 하고 냉동까지 시켜준 보고를 그 뭐가 들었는지 알고 그거를 경매에서 팔아가지고 먹습니까? 그 보고는 어디로 갔냐? 북한에서 친절하게 냉동시켜준 보고 행방을 밝혀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